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6월 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SKI 테크놀로지가 2030년까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의 가장 큰 이슈였죠.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법안이 드디어 상원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이로써 디폴트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급등해서 마감을 했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도 다 같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죠.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은 또다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위치가 뒤바뀌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동결 분위기로 완전히 또 전환이 됐고요. 연준 의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도 금리 동결에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사이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전망이 바뀐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예측이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시장 변동성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큰 파골도 넘었고 고용지표도 발표됐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5월에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가 33만 9천 건 나왔고요. 실업률이 3.7%로 조금 올라왔지만 연준은 이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해석되어졌고요. 노동 참여율도 62.6% 찍으면서 올라가진 않았어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시간당 임금의 증가폭도 3월에서 4월 증가폭보다는 좀 감소한 모습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4.3시간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주당 평균 임금의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했지만 3월에서 4월보다는 훨씬 더 증가폭이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죠. 유가 같은 경우도 사우디발 경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 해소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튀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적어지죠. 물론 미국의 드라이브 시즌이 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어도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에게는 긍정적인 거죠. 다만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의 흐름은 퀘션 마크입니다. 지금 당장의 흐름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금리가 더 떨어져서 박스권으로 회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새벽엔 또 반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다시 이렇게 회귀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슬금슬금 또 위로 올라간다면 이상한 시장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같이 금리도 올라간다. 요거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갑자기 또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대한 예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 흐름은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스닥 시장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13,000 돌파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14,000까지 열려있다 그랬습니다. 기술적으로 열려있다고 해도 너무 한 번에 올라가면 악재 나왔을 때 두들겨 맞으면 굉장히 급하게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 소화하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그랬죠. 그래야 두들겨 맞아도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구간 중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도 AI, 메타버스 이런 기대감이 한참 커지면서 고점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저점인 108달러 찍었을 때 거의 3분의 1 딱 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AI랑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나요? 바뀌었습니까? AI가 없어지고 메타버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한번 시황에 따라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금리라는. 근데 지금 이렇게 고점을 또 돌파해서 막 올라가면 환호할 겁니다. 그런데 조정받기 시작하면 10%, 20%, 3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형주에서도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나스닥 지수가 조정받아도 크게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 고점에서 좀 잘 움직일 수 있으려면 엔비디아의 이 350달러를 종가상으로 훼손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이게 훼손이 되면 조정폭이 좀 깊어질 수 있고 다시 또 박스권에 갇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조정각을 보였습니다. 미국발 리스크가 해소됐고 정부도 계속 환율 부담에 따른 개입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렇게
조정각을 보였어요. 13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더 좋겠죠, 수급적으로는. 자, 코스피 시장 26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가 좀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2700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 다만 보더라도 역시 우리 시장도 깊은 눌림목이 나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 놨다는 게 긍정적인 거고, 여기에 뭐 코스닥도 같이 동반하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SKI 테크놀로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 공시가 없어서 상당히 불안했었습니다. 분명히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뭔가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 왜 수주가 없지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어요. 2030년 9월까지 무려 7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이고요. 북미하고 기타 해외 지역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경영상 비밀 유지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머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좀 더 논리적이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루머에 대한 소식은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것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고, 그것이 주가로 반응을 했다는 거니까요. 수급 논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동사는 2차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양극재가 배터리 주요 구성 요소 중에서 비용으로 따지면 한 50% 이상 차지한다 그러고요. 분리막은 평균적으로 약 16%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의 제2공장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나온 뉴스에 따르면 시험 가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내년도에 3, 4공장을 동시에 지금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표이사가 폴란드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 내용들을 점검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2024, 2025에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시장은요. 거기에 장기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한 걸로 보여지고요. 미래에셋에서 동사의 실적 전망을 내놓은 걸 보면 작년도에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470억 정도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이제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전망치는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익의 증가도 기대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무려 19%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양극재가 10% 미만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분리막 같은 경우 이렇게 거의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찍을 수만 있다면, 전망치대로, 그러면 훨씬 더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지금 시총이 6조 9천억입니다. 내년도 이익이 2200억인데 싸지 않죠. 여기다가 추가 상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싸지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수급 보면서 매매하자는 거예요. 4월 4일 날 장대 양봉이 등장한 이후부터 기관이 집중 매수했습니다. 특정 기관이 아니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다 같이 매수에 동참한 좋은 모습이고요. 평균 단가가 86,700원 정도고 이미 12%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차익 실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량 매도 없이 조정 나오면 매매할 기회 주겠죠. 대차 거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다른 종목보다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계속 추적하고 매매할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 최근에 보시면 대량 거래 수반하고 장대 양봉 나온 날, 이때부터 기관이 집중 매수했어요. 그런데 집중 매수에도 잠깐 올라갔다가 박스권에 갇히죠. 근데 이 박스권의 변동폭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단에서 직전에 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가 거의 유일합니다. 의미가 있죠. 아쉬운 것은 거래량만 직전에 대량 거래에 70% 수준, 요 정도 수준만 나와줬다 그러면 아주 땡큐였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흥분하면 안 되는 게, 앞에 급등했을 때 이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2차전지 조정 나오면서 같이 조정 나오잖아요. 그래도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으니까 조정이 나와도 반등하고 조정이 나와도 반등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한다 그래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조정 나올 때 내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기다리면 조정 구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흥분하지 말아야 될 게, 자, 앞전을 한번 돌려볼게요. 동서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2차전지 기대감이 크면서 15만원대에서 찌글거리다가 무려 24만 9천원까지 찍었습니다. 완급등 나온 거죠. 그리고 쌍봉 찍고 주가가 무려 4만 6천원대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24만 9천원 갈 때 10년 뒤에 분리막 시장이 잘못되나요? 2차전지 없어지나요? 이 회사가 놀고 있나요? 이 고점 찍을 때도 이 회사는 갈 길량에 갑니다. 근데 주가는 갈 길량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비싸다고 느끼면 시황에 따라서 이렇게 급락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감내할 수 있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그래서 섣부르게 장기 투자 자신하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장기 투자 해야 되는 거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지 않다 그랬죠. 30년 후의 미래에 정말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쌀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 보고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수주 소식이 반가운 2차전지 소재 시장.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